이제 7월 23일 매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반등 나와서 먹을 게 많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 다냐 주식 투자 DCT 인베스트먼트 드림스 컴트루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시고 계신데 다냐쌤 유튜브 다냐스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우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장에 휘둘리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 다냐스쿨에 계신 식구들만큼은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인 투자자가 되길 당부드리면서요. 혼자는 안 되죠. 다 함께 방송들 소개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낙폭이 컸던 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크게 나왔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배경을 보면 바이든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폐지,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사퇴라고 해리슨 부통령이 나오면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정책에 우세했던 것, 득세했던 것들이 소폭 쉬면서 반대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한 상승 배경한 그런 모습 보면 고용 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9월 금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졌죠.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위한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역시도 침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되고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정치적인 어떤 안정감이 없죠. 자, 기시다 총리가 나왔지만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회복을 보였지만 20%대에서 정체되면서 기시다 정권은 이제 재선에서는 가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엔화 약세를 주창해왔던 자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정책이 후퇴한다, 즉 금리를 인하하고 엔화 약세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 이런 쪽들이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니케이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던 부분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들의 실적 호전, 그래서 물류 상사주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 때 움직였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동력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엔화 약세가 후퇴한다라는 것이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엔화는 강세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엔화를 약세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결국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우리 엠비노믹스 낙수 효과죠. 결국에 이거는 일반 국민들, 서민들 지갑 삥 뜯어서 수출 기업체들 곡간 채워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전일은 반등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약발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회, 3중 전회에 따른 강력한 경기 부양을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전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더 첨예돼요. 해리슨이 돼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기업의 상장사들의 25%가 적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거는 내부적인 혼란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중상층이 해외 이민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제한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정책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관치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중국도 역시 미중의 갈등 부분과 기업 실적의 둔화,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결국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 즉 일본의 꼬라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자, 국내 요인 같은 경우는 어제 트랜스포스가 HBM 수요가 증가해서 올 D램 수출 매출이 75%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제일 큰 부분이 해리슨의 등판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선이 안갯길로 갔다라는 거죠. 즉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국내 시장 수급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BOFA에서는 미국의 증시 랠리는 이제 끝났다. S&P 500이 5,400포인트까지 하락 조정을 했다. 저도 주관적으로 보면 이 판단은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이미 국내 경기도 부진으로 들어왔고 침체 국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계속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3년 동안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우려, 급여 최저시급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탈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 0.1%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즉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 국내 증시를 보면 수급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수급 구조가 붕괴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정상화, 수급, 연기금들의 국내 주식 투자, 동기부여, 이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다.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어제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를 2760 지지선 테스트하는 모습 보였어요. 장중에 2652까지 빠졌지만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M7 기업들이 이제 해리슨의 등판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고, 자, 민주당의 정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모처럼 만에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지만 엔비디아가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AMD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M7 기업들의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상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결국에는 M7 관련주들은 하락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테슬라는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어느 쪽이냐면
전기 전력 저장 장치 ESS 쪽이죠. ESS 쪽의 대장,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테슬라 관련 ESS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 잘 봤으면 좋겠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실물 경기를 선반영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는 둔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구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생산량이 감축됐기 때문에 구리 가격 급등할 것이다. 결국에 증권사들의 보고서는 뒷북을 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특징적인 건 천연가스가 그동안 하락 기조를 보여주다가 급반등 나왔거든요. 천연가스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에 수소 섹터라든가, 천연가스가 움직이면 수소 섹터라든가 수소 고체 연료 전지 SOFC 요 대장은 뭐죠? SOFC 대장, 이건 여러분들 숙제. 요 대장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곡물주들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곡물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식음료 쪽이 K 식음료 이런 이슈로 한번 다시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쪽에서는 천연가스와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에 따른 관련주들을 봐야 될 거고, 자, 비트코인 역시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65,954불 테스트 여기가 나온다면 고점 돌파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폭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코인주들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쪽들 특히 반도체 장비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HBM3E의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D램 가격이 75% 올라간다. 그럼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 장비에서 HBM3E 관련주가 부품 뭐가 있죠? 대장. 여러분들 이 대장 뭐가 있어요? 대장. 여러분들 요거 오늘 얘들은 낙폭이 최근 컸기 때문에 이거 오늘 반등 나온다. 그러면 대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죠. 딱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는 꼭 편입해야 된다. 대장주들. 그 다음에 전기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신재생. 이제 해리슨이 나오면서 바이든의 피해를 받던 섹터들이 반등 나오죠. 그러면서 방산기계 쪽들이 움직였고, 통신과 은행, 미디어, 모바일 이쪽에 빠져서 특히 통신주들이 하락했는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통신 섹터들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가 통신주들의 실적 증가가 굉장히 투자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통신주들도 낙폭과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가 램리서치라든가 클라라든가 ASMR, 엔비디아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 쪽들이 급등을 보였고,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가 퓨얼셀 에너지, 제너럴 모터스, 월그린부츠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들이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 나오는 것이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딩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자, 그러면 급락을 보면 이제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뭐예요? 통신주들이죠. 얘들이 실적 부진으로 급락 나왔고, 스타벅스 역시도 최근 이틀 동안 나오고 하락 나오고, 델타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시스템 반도체 장비, 특히 여기서 말씀드렸던 HBM3E 이쪽만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ETF 쪽으로는 해리슨이 부각되면서 대마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화폐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가 모처럼 반등 나왔고, 헬스케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방산항공, 자율주행 로봇 쪽들이 움직였죠.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인 건 아마도 테슬라 이슈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와 비철금속, 보안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은 10조 5천억 전일 대비 약 10% 증가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6조 6천억 이 감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스닥은 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해서 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가장 큰 게 뭐죠? 2차 전지 섹터들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들이 빠지면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 대금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 바닥권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역시도 지수는 바닥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던지고 현금을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불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던지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힘들어도 버텨라. 왜냐하면 주식은 본질 가치로 찾아간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자. 지금보다 나은 내일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선물 매도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1시 48분까지 선물 8,765억을 매도했어요. 8,765억 원을 매도했는데 3시 30분에 3,051억으로 매수를 줄였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5,700억 정도를 5,700억 매수했고, 마감에서는 2,100억으로 선물 매도를 줄였죠.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6,600억 정도 선물 외국인들 매수 유입될 수 있어요. 매수 유입된다면 어제 하락했던 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반등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 근데 여기서 먼저 보면 이제 돈은 IQ가 1000이다. 주식시장에서 격언이 현 돈의 IQ는 1000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탁금 7월 19일 기준이거든요. 예탁금이 2.7% 빠져나, 지금 공모청약에 대해서 대여는 없죠. 예탁금이 빠져나갔고, CMA 역시도 7.75%가 급감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켓머니 펀드도 3조 1,500, 즉 월말 결제자금 때문에 빠지는 건 이해하는데, 7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예탁금과 CMA와 마켓머니 펀드가 급감했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겁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유동성이 빠져나간 게 급격히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았을 때 이제 7월 20, 이게 19일 기준이니까 내일 모레 시점에서도 이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현금을 조금 더 비중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주식형 수익증권도 400억 유입됐다가 3,500억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해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지금 신용융자가 급증해서 20조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신용융자가 1조 원 이상 털리는 모습 나왔을 때는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거고, 오늘 일정을 보면 2024년 미국 코스모 프로프 전시회,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신약개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시연이 있어요. AI, 신약개발 AI 관련주들로 움직일지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기기, 그 다음에 AI 신약개발, 그 다음에 전기 저장장치,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우리가 볼 게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로봇,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났던 거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이쪽을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한다면 화장품 섹터들이 낙폭 과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도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과 그 다음에
ESS도 낙폭이 컸어요. 화장품과 ESS 요쪽을 우리가 1순위로 보고 2순위로는 신약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러면 우리가 볼 거 화장품, ESS, 제약바이오를 1순위로 보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섹터와 자율주행 로봇 섹터를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죠? 항상 대장을 잡으셔야 돼요. 대장주들을 잡아야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대장은 뭐죠? 하나, 두 개, 그쵸? ESS의 저 대장은 뭐죠? 세 개. 인공지능 신약개발 몇 개 있죠? 두 개. 화장품 대장 몇 개 있죠? 네 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대장으로 부각된 게 몇 개죠? 세 개. 이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상황에서 봐야 될 것들은 이거 아니다.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오늘 여러분들 할 거는 이거예요. 차세대 바이오 성장 동력 TKD 기술 선점. 그러면 요거 관련된 것들이 유한양행, 알테오젠, 4월 제약. 4월이 뭔지 모르시. 4월 제약이 에이프릴 바이오 이쪽 보시면 되겠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똑같이 제약 바이오 쪽들이 움직였어요. 한 달에 한 번 편의 극대화 개발 이것도 있지만, 자, 지금 비만도 유전자 치료제로 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 이거거든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가를 잡아드렸어요. 라파스의 저가를 잡아드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라파스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이 크다.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로 오늘 반등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다. 시간에서 7% 떴죠. 7% 떴기 때문에 봐야 되고, 라파스가 움직이면 여러분들 최근 라파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던 게 뭔지 아세요? 라파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 거 얘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얘는 뭘까요? 라파스가 움직이면 짝으로 같이 쌍으로 같이 움직여요. 요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파스가 최근 움직였던 게 패치형 비만 치료제 이거였잖아요. 패치형 비만 치료제, 그쵸? 패치형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신신제약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대봉 LS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 요거 가지고 계시면 반등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협의, 이것 때문에 스틸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등시 매도 쪽을 보시되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22,800원에서 23,300원까지는 라파스를 매수해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움직이면, 라파스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신제약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들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는 오늘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그 다음에 ESS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